어쨌든 단일화가 지금 최종 사전투표 전에는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미 투표제 인쇄가 됐기 때문에 반감이 됐지만 그 전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3%포인트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도 4.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대 4가 누군지 5대 5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같이 오른다 지금. 이게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 한다고 했지만은 물밑에서는 어쨌든 접촉들이 있었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딱 마지막에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 전체적으로 이 판을 주도해가지고 막 후보당 단판 짓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접촉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요. 말만 오가고 있지. 워낙 이준석 후보의 이제 입장이 강경하니까. 김광 기자 얘기한 거는 수치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3자 구도일 때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그러면요. 만약에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그냥 단순 합치면요. 48이 돼요. 48.0. 그러니까 이재명의 46.6을 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51.1, 김문수 43.9. 그러니까 이거 오차범위 밖이에요, 여전히 7.2% 포인트. 그러니까 예.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안 나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3% 포인트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도 4.5% 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대 4가 누군지 5대 5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같이 오른다 지금. 이게 그래서 단일화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현재 2등이니까 이기고 싶으면 본인이 더 올려야 된다 지지율을. 뭐 이런 얘기를 캠프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이제 김관일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준석 후보 측에 조금 염두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로 인해서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사실상 쫓아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런 거 좀 해결해 줄게 하고 홍준표 후보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이준석 뭐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자 얘기하기 전에 내가 후보가 됐으면은 이건 단일화 됐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좀 그러니까 이준석을 좀 약간 밀어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한동훈도 좀 견제하고 뭐 당내의 친윤도 견제하고 그렇다고 너무 지금 어떻게 이재명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잠재우고 뭐 이런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그냥 하와이에 계속 머무러라 그냥 분노하는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단일화가 지금 최종 사전투표 전에는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미 투표제 인쇄가 됐기 때문에 반감이 됐지만 그 전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아까 저 앵커가 뭐 8일 남았다 다음 주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전 투표. 그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이틀 동안 사전 투표하고 그 앞에 이제 있는 게 화요일 날 마지막 TV 토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 예, 블랙아웃 일주일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안 되니 이제 추정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 안 보시는데 좀 이런 것도 좀 고쳐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숨가쁘게 돌아가요. 숨가쁘게 지금. 지금 이제 막바지 이제 징크스 뭐 좀 재미로 징크스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에서 징크스가 이제 사실상 무조건 깨지게 돼 있는 게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1, 2위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상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징크스가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지율이 역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선 기간 동안. 수요일부터 그러면은 내일까지 이제 뭐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건 2012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때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골든크로스로 추격했다. 이게 추세선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이제 문재인이 깜깜이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 뒤집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한 2%포인트 졌잖아요. 51.6대 그때 49.8이었나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요 하루 이틀 사이,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 다 벌어져서 이게 다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내일에 그러니까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이 오르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거가 고무되어 있거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수층에서 유보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그렇죠. 된 배경, 원인,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려 있고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외부에서도 뭐 이준석 후보가 갈려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결집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은 그래서 이거 구호를 다시 이제 내란 심판 쪽으로 좀 세게 프레임 쪽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대 가서 선거 유세장에서, 유세장에서 춤추지 마라. 춤추지 마라. 왜요 그거는? 비장한 선거다. 이번 내란 심판 축제 느낌이 아니다. 축제 느낌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니 이제 긴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뭐 이런 구호들을 이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매력 뭐 아니면 청렴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이제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이준석 뭐 요게 사실상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쏠리면서 이게 막판이 되면은 어쨌든 1, 2위 후보한테 쏠리면은 이게 지금 대략 정도 지금 두 자릿수 10% 정도 찍었는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얘기하겠지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게 좀 선을 긋고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게 어느 선거라 고질병인데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고발전이 지금 양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난 24일에 경북 상주 유세 중에 유권자로부터 문경사과 한 바구니 그리고 상주 곶감을 받았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적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고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로 사실 서로 막 이게 한 거를 한 건데 저는 뭐 민주당한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아직 법이 있지만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본인들이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법안 냈죠. 근데 그 말로 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또 다 고발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서로의 이제 전쟁 같은 거니까 좀 이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거 취하를 사실상 해서 그게 옳든 그르든 옛날 대선에는. 예, 맞아요. 근데 이제는 취하도 안 해요. 서로 괴롭히고 전쟁 같이 하고 조금 이런 것 좀 이런 문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